오늘은 가장 고요한 도시를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새벽 1시, 하나 둘 꺼져가던 불빛도 보이지 않고 거리의 사람들이 사라질 때 서울은 고장난 멜로디 카드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사시사철 크리스마스인 양 슬프게 반짝이던 오색 불빛은 오늘을 거짓말로 만들려는 듯 부지런히 깜빡이고 있다. 하지만 빤한 것들은 언제나 이상한 마력이 있어서 그것이 빤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빤함이 이상해 정말 빤하다는 걸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확인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 김혜란 작가의 단편소설 성탄특선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날을 더 즐겁게 보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다른 날보다 더 외로워졌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올해 유독 쓸쓸한 연말, 적막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텐데요. 작가의 말대로 빤한 것들은 이상한 마력이 있죠. 올해는 그 빤한 것들이 많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오색 불빛, 산타와 루돌프가 그려진 크리스마스 카드, 밤새 떠들썩한 연말의 거리, 그리고 이맘때 눈을 맞추며 나누는 인사 같은 것들이요. 빤한 인사를 건넵니다.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나홀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의 출연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동안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출연자들 중에 저희 제작진이 엄선한 분들입니다. 이영주 시인, 김태선 평론가, 임구경 소설가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주 시인님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2000년 문학동네 신인상 10부분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 작품집으로는 108번째 사내, 언니에게, 차가운 사탕들,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여름만 있는 계절에서 내가 왔다가 있습니다. 637회 문장의 소리에서 좀비 영화 보기라는 취미로 출연을 하셨었어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김태선 문학평론가님 소개를 드릴게요. 201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되어 데뷔하셨으며 304 낭독회 일꾼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김수영 시인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8명의 문학인들과 함께 쓴 책 세계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리라를 출간하셨습니다. 622회에 출연하셔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임구경 소설가는 2017년 단편 소설 볼셰비키가 왔다가 창비 소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추리소설을 테마로 한 여편 소설집 시린발에 참여하셨고요. 인기문학 유튜브 문장입니다영 기획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즌2가 시작되었죠? 예. 633회에서 코인 노래방을 즐겨가는 취미로 출연하셨습니다. 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세 분 보내고 계세요? 이영주 시인님? 저는 그냥 늘 똑같아서 네. 뭘 더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항상 집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업도 줌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매일 산책을 좀 나가려고 하는 게 조금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근무력증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운동하러 딱히 어디 가기가 좀 그래서 동네를 엄청 돌아다니는 이런 정도가 최근에 이제 좀 생겼어요. 홍제천을 걸으시나요? 네, 근데 거기 의외로 또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죠. 네, 예, 그래서 맞아. 사람들이 다 개천가로 내려가면 저는 이제 건물 위로 올라가서 건물을 다니고. 그곳이 곳곳에 다닐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은근히. 맞아요. 그렇죠. 김태선 문학평론가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8월부터 그 노작 홍사용문학관 화성에 있는 문학관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일종의 파견 작가. 그 한국문학관협회에서 그 지역문학관 소장님을 체계화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되게 전문적인 일을 그래요. 갑자기 제가 너무 초라해졌어요. 저도 원래는 이영주 시인처럼 항상 집안에만 있거나 네. 코로나 아닐 때는 뭐 커피숍 가거나 그런 정도였는데 갑자기 일을 하게 되어서 근데 전문적인 일은 아니고요. 네, 단순 노동에 가깝습니다. 뭔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다 긴장. 좀 낯선 말이 나와가지고. 임구경 작가님 어떻게 보내세요? 뭐 요즘에 소설도 쓰고 무엇보다 요즘 저희가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사 준비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그쵸. 많은 것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이고. 그쵸. 네. 제가 한 집에서 지금 한 6년 정도 살았고 9년 정도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있는데 네. 또 이제 또 이별을 한다 생각하니까 속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속을 푸다가 또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모두 바쁘신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목한 시기에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은 처음 만나신 거는 아니겠죠? 네. 김태선 씨는 이제 몇 번 행사나 이럴 때 뵀었고, 그리고 뭐 초기에 그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제가 글을 또 재밌게 읽어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평론가여서 그러니까 시평론을 이렇게 좀 그때 열심히 저 처음 알았습니다. 고백하셨죠? 네, 개인적으로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러기는 좀.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경 씨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한번 들었던. 사제. 근데 그때 냈던 레포트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훌륭했죠 그때.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신 분은 아닌 걸로 그렇지만 약간 어려운 관계되는 걸로. 그러니까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크리스마스는 좀 특별한 날이겠죠? 아무래도. 네, 빨간 날이고. 근데 코로나19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좀 올해는 송년 모임도 없고 다들 이제 집에서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데 올해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좋았을 과거에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이영주 시인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연장자라 항상 먼저 대답을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러니까 30대, 또 40대 초반까지도 엄청나게 그 연휴를 즐기는 캐릭터여가지고 30대는 이브에 뭔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 네, 또 동네도 합정동에 살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냥 수시로 뭔가 그 근처를 나가서 돌아다닌다든지 아무튼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을 되게 즐겁게 했었던 것 같고 그랬던 시기가 막 정말 전생같이 요즘은 느껴지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술 마실 그 핑계를 계속 찾아다녔던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네 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또 슬퍼졌어요. 왜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모이면 안 되고 갑자기 슬픕니다. 김태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 라디오 아니죠, 팟캐스트죠. 그 섭외됐을 때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크리스마스에 뭘 했는지 돌이켜봐도 별로 떠오르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셜미디어에 일기처럼 쓰는 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봤죠. 뭘 했나 도대체. 근데 주로 커피숍 같은 데 나가서 온거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아이고, 여러분. 이랬어요. 그냥.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남는 기억은 없었는데 근데 좀 다른 분들은 재미없겠지만 저 혼자 이상하게 느꼈던 게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원고를 쓰는데 저는 보통 처음에 쓸 때는 노트에다 펜으로 만년필로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차를 마시다가 좀 흘린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런데 그 만년필로 쓴 글씨가 지워지고 사라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박시아 시인의 시집 해설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라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지워지는 글쓰기, 뭐 지워지는 말하기, 그런 좀 무거운 주제로. 그런데 실제로 제가 쓰는 글이 지워지는 걸 목격하다 보니까 뭐 또 다른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혼자 여기 뭔가 계시가 온 거다 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글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저 되게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일하거든요, 그런 날에는. 임구영 작가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전에는? 방금 또 김태선 선생님이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20대 때는 주로 술을 마셨던 것 같고 그쵸. 사실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만나서 같이 놀았던 기억이 많고요. 저는 10대 때 크리스마스가 좀 더 특별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10대 때 합법적으로 그 외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떡국을 주거든요. 떡국을 이제 자정쯤에 열심히 맛있게 먹고 새벽송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 신도분들 집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과자 받아오는 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벽송 돌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탁구 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건전하다. 아유,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건전한. 20대 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줄 몰랐는데 10대 때는 굉장히 건전하게. 아니, 저만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탁구가 탁구 진짜 한 3시간, 4시간 날새도록 치니까 어우. 그쵸. 그때는 한창 힘도 많을 때고 이러니까. 네. 그럼 임구영 작가님 혹시 산타를 믿으셨어요? 산타요? 언제까지 믿으셨어요? 사실 산타를 언제까지 믿었다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제 유치원 때 기억이 있거든요. 한 5살, 6살 때인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쯤이었을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왔대요. 그래서 그 유치원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야, 너 따라와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원장실로 가는 거예요.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형이랑 이렇게 쫙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원장 선생님한테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행사가 시작돼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 사진이 있어요 집에. 예. 야, 이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구나. 가짜구나. 그때 가짜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믿었겠죠. 그래서 꽤 이른 나이에 산타란 그런 존재구나라고. 형이란 그런 존재. 형이 진짜. 그러셨구나. 김태선 선생님은 언제까지 믿으셨어요? 저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렸을 때 그 산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굴뚝 타고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어린 시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굴뚝이 있는 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네. 산타가 올 일은 없겠구나 이런 환경에서는. 어린 시절에 물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막연하게
세상의 어떤 그쵸. 환멸을 기면서 다 어린 나이에 다들 뭔가 깨달아 버렸네요. 우리. 네, 너무 어. 일찍 성장해 버린 거죠. 이영주 씨님은 그러니까 저 약간 하는 에피소드마다 약간 초라해지는 느낌인데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시절인데 제가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속닥거리면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뭘 준비할까 이런 의논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게 가수면 상태에서 다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나 기대된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주시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눈 뜨고 봤더니 머리맡에 이제 운동화가 하나 있었어요. 운동화. 근데 저는 너무 실망을 한 거죠. 난 운동화 같은 건 관심이 없는데 왜 운동화를? 근데 뭐 운동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주신 건데, 근데 제가 너무 그거에 실망하는 걸 보고 이제 부모님이 약간 속상해하셨던 그런 기억. 그래서 산타고 뭐고 가네 왜 운동화를? 바라는 게 있으셨구나 따로. 그 기억이 그 산타에 대한 기억이 약간 그렇게. 그쵸. 네, 사실 저는 믿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언제까지 믿었다가 아니고 뭔가를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를 그냥 너무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다들 거의 그렇지 않나요? 저도 믿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타를 믿는 척을 하는 거죠.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저도 말씀드렸다가 생각나는 게 머리맡에 뭐 양말을 두면 거기에 선물을 넣어준다고 했나요? 양말에 딱히 큰 게 없으니까 버선을 머리 위에 버선을 2개 정도 머리 위에 놓고 잤던 기억이 갑자기 문득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뭔가 산타를 믿는다기보다는 선물을 믿는 느낌. 누군들 얻었으니까 선물은 똑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세 분과 함께 나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줄 볼 것, 먹을 것, 들을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크리스마스에는 특선 영화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김혜란 작가님의 성탄특선이라는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영화는 특선되었다고 하나 별로 특선된 것 같지 않다. 그래도 이제 혼자 있다 보면 TV를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낼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세 분은 TV에서 방영해주는 영화, 특선 영화 보셔요? 보신 기억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어린이들 혹은 대상으로 하는 영화나 가족 영화들 많이 해줬잖아요. 특히 외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였더라? 뭐 마이키 이야기라고 애기가 말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베토벤이라고 개 나오는 그 큰 개 나오는 그런 거 있었고 나홀로 집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클래식이니까 거의 뭐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죠. 김태선 평론가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임구경 소설가처럼 아동물이 아니라 배너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났더라고요. 어린 시절. 쉽게 배너 이런 거. 네, 네. 항상 배너도 사실 크리스마스 때 방영되긴 하지만 뭐 예수의 일생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장한데 너무. 네, TV에서 가끔씩 배너를 크리스마스 때마다 해주는 걸 우연찮게 꼭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면은 그 무려 4시간짜리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해서 사실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항상 그 영화는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항상 이 크리스마스다. 다른 걸 떠나서 배너를 보면서 네 이상한 전차 막 기억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왠지 EBS에서 해줬을 것 같아. 뭐 MBC에서도 했었고 KBS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좀 지상파에서 해준 걸 본 것 같아요. KBS에서 많이. 네, KBS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이영주 시인님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영화? 아니, 저도 비슷해서 배너? 네, 같은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니까 나홀로 집에는 매년 어떤 행사처럼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년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재미가 있는데 배너도 또 저도 꽤나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영화 생각나진 않고 그냥 나홀로 집에와 배너 사이의 양극단에서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랑 극장에 딱 2번 간 적이 있는데 그중 마지막으로 갔던 게
나홀로 집에 두 번째 할 때였어요. 네, 그 기억이 있네 보니까. 왜 저는 러브 액츄얼리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그럴 수 있네. 근데 역시 어떤 간극이 느껴지고 있어. 그러면 그 진영님만 약간 좀 다른. 근데 일반적인 감성 아닐까요? 오히려. 그러네요. 러브 그 액츄얼리가. 얘기하니까 딱 크리스마스 네. 영화가 러브 액츄얼리. 또 요즘 분들은 뭐예요? 그 요즘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아. 그 뭔가 좀 색감이나 느낌이 좀 어울리나 봐요. 그래서 어떤 너무 한 재밌지. 예, 그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그거를 계속 시리즈를 전체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영화로.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요즘 친구들. 저도 간당간당해서 좀 요즘 플랫폼이 워낙에 다양해서 네. 그쵸. 맞아요. 원하는 걸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선 영화를 볼 게 아니고. 음. 그런 면에서 이용주 시인님께서 혹시 크리스마스에 어울릴 만한 좀비 영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갑자기 너무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빡쳐졌는데 크리스마스에 좀비 영화 봐도 될지 이런 생각이에요. 연말이면은 또 약간 그래도 모를까. 크리스마스는 되게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도대체 뭘 소개해야 되나. 좀비 영화 중에 소개할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족 영화, 좀비 가족 영화들을 고민을 좀비 해봤는데요. 가족이요? 네. 그 중에 이제 최근작으로 제가 그래도 그 주변 친구들은 다 별로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재밌게 본 게 살아있다. 네, 재밌게 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활용되는 물품들이 나와서 맞아. 그 위기를 탈출하는 것들이 나오고 또 유아인의 그 멍 때리는 20대 남자의 역할도 괜찮았고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그 불안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공감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영화 중에 이제 카고라는 카고. 영화가 있는데 그거 좀비가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좀비가 많이 고어한 게 조금 덜하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한 사투 뭐 이런 거니까 교훈도 있고 하지만 역시 워킹데드가 짱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뭐 크리스마스 날 오히려 막 테마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어요. 산타 오지 말라고. 어울릴 것 같아. 테마 영화, 좀비 영화 이런 거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뱀파이어 영화도 좋을 것 같고. 뱀파이어는 너무 좋죠. 뱀파이어는 좀 그래서 하네요. 그렇죠. 네. 박주성의 무도회. 그러면 이용주 시인님께서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영화를 보실 계획이세요, 혹시?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뭔가 매일매일 4시간 정도씩 할애해가지고 계속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이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깨트리기가 싫고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집에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영화를 계속 보지 않을까? 네, 보시겠네요. 그 패턴 그대로. 그러면 두 분은 좀비 영화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모든 종류의 유령, 몬스터를 다 잘 못 봅니다. 못 보시는 겁이 많아가지고 좀비물 영화도 거의 본 게 없는데 억지로 봤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꼭 교실 앞에 있는 TV에다가 공포영화를 트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봤던 좀비물이 이제 나는 전설이다. 그 영화 되게 멋있는. 그거 굉장히 그래서 재밌긴 한데 좀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유 무섭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게. 김태선 평론가님은 좀비 영화 보세요? 저는 요새는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뭐 챙겨보진 않아도 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호러물이라든가 뭐 좀비물이라든가 무섭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스꽝스럽다, 웃기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라서. 왜냐하면 그 이야기로 안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그 연기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가령 부산행 보면서 저렇게 몸을 꺾고 다니려면 다 무용하는 친구들이요. 네. 할 거예요 아마. 되게 근데 평론가 같아요. 네, 역시 두려움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을 분석적으로. 느끼긴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에서는 약간 근데 사실 우리가 귀신은 네. 약간 공포감이 있는데 네. 좀비가 갑자기 나오진 않잖아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고어함을 지금 김태선 평론가님처럼 저거 배우들이 연기하는 힘들었겠다 이렇게 보면은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어함 때문에 저도 사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보거든요. 아.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가리고서 이 손가락 틈으로 보는데 그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그 손가락 틈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아, 제일 무섭던데 그거? 무서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유령이나 좀비 영화는 안 무서운데 살인 영화는 무서워서 맞아요. 사람이 인간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맞아요. 거는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게 훨씬 무서워서. 그러면 김태선 평론가님은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특별한 요리를 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특별한 요리를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도 크리스마스 때 도대체 뭘 먹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주로 저는 뭐 파운드 케이크라든가 케이크 종류를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집밥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레시피 같은 걸 말씀해달라고 하셨을 때 궁금하게 떠올렸죠. 이번 시즌에 혼자 지내야 할 분들이 많으니까 가장 오랜 시간 해야 하는 요리 그런 것들. 간편한 요리 간편한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거는? 돼지 등갈비 김치찜. 아. 이게 만드는 건 쉬운데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예를 들면 등갈비를 준비해서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칼질해서 먹기 좋게 손질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 삶아야 돼요. 삶을 때 월계수잎이라든가 소주 같은 걸 넣어서 잡내를 제거해서 한 20분 정도 끓여낸 다음에 다시 붓고 한 번 더 씻어내고 그래서 불순물 같은 걸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냄비에 다시 옮겨 담아서 김치랑 예를 들면 김치 반 포기 정도 그 칼로 안 썰고요. 그다음에 뭐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뭐 육수를 내서 넣으면 좋은데 아니면 그냥 맹물 넣어도 좋고 그 양념을 고춧가루, 국간장, 마늘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해서 넣은 다음에 1시간을 끓여야 돼요. 헐. 네. 되게 근데 빨간색이고 일단 네. 가스를 1시간 이상 켜놓으면 집이 따뜻할 것 같고 네. 좋네요. 겨울에 최적화된 음식인 것 그리고 같아요. 한번 해놓으면 이제 이걸로 하루를 버틸 수 있죠. 혼자 있는 분이라면. 네, 여러분. 김태선 평론가님은 올해 크리스마스 음식으로 돼지 등갈비찜을 추천하셨습니다. 사실 저 감바스 아라이오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빨리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는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만드는 게 새우 머리를 넣어요. 생새우를 써서 그 감칠맛이 더 나고 색깔도 새우 형태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만들었던 건 약간 붉게 나오더라고요. 그 새우 머리에 있는 내장 때문에. 그리고 바질도 넣고 월계수잎을 저는 넣고 그렇게 하면은 좀 감칠맛 있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주로 밥에다 얹어 먹거든요. 그 빵 같은 데 찍어 먹기보다 물론 파스타면 삶아가지고 같이 먹어도 좋지만 혹시 술을 전혀 안 드세요? 아니면 술을 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와인이나 네. 소주 한 잔에 어울릴 만한 간단한 디저트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디저트는 이제 가장 만들기 쉬운 그 브라우니. 브라우니? 네. 그게 만들기가 쉽나요? 네. 그 자취생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론 가지고 있다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뭔지 없을 것 같습니다. 핫초코 가루 있잖아요. 핫초코 가루 있으세요? 집에 임구경 작가님? 없으면은 있으면 좋습니다. 네, 핫초코 있는 가루. 분들 네. 보통 스틱으로 된 거는 한 팩에 30g 정도 들어가는데 그 2팩이랑 그 밀가루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전자레인지랑. 전자레인지가 집에 없으면 편의점 가도 되고. 네, 없습니다. 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요리할 생각이 없고. 밀가루 1스푼에서 2스푼 사이 그리고 설탕 4스푼 그리고 식용유 1숟가락을 넣어도 좋고 버터를 그만한 양을 녹여서 넣어도 좋은데 얘네들을 대충 계란도 하나 넣어야 돼요. 얘네들 대충 섞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돌리면은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와인하고는 괜찮죠. 소주하고는 안 어울리지만 소주는 아까 그 돼지 등갈비. 김치찜. 네. 그건 만들어 볼만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초콜릿을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초코가루를 넣어도 좋은데 뭐 집에서 먹다 남은 판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부숴서 넣으셔도 좋고. 네. 이영주 시인님이랑 임구경 작가님은 혹시 요리를 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자취 한 20년 하다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요리를 그냥 그 생존을 위한 이것저것을 다 웬만한 건 할 줄 아는데 브라우니는 안 만들었어요. 브라우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꼭 사서 먹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근데 지금 얘기 듣고서 그냥 사서 먹어야겠다. 브라우니까지 할 수 없다. 사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간단하긴 한데. 네. 저는 방금 언뜻 말씀드렸지만 요리랑은 거의 담쌓고 음식은 그냥 배가 고프면 먹고 방금도 밥을 그냥 포장마차 파는 떡볶이로 대충 때우고 아직 젊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임구경 작가님은 그때 코인 노래방으로 나오셨고 노래 예.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데 여전히 코인 노래방에 못 가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부르고 싶은 노래들 많지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 실제로 좀 크리스마스마다 그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를 꼭꼭 불렀었는데 그래서 집에서도 지금 흥얼거리고 틀어놓고 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얽힌 사연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사연은 나중에 다른 코너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코너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캐롤 하나씩 이영주 시인님. 네, 저도 그 지금 얘기한 거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역시 그냥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뭔가 되게 청량한 기분을 주는 좋았던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김태선 평론가님은?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캐롤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지? 당황하셨고. 네, 당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우연히 문득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Let It Snow 좋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 들은 캐롤이기도 하고 그 곡을 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맞아. 그리고 또 머라이어 캐리의 그 노래 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겨울 연금이라 부르기도 하는. 네. 그러면 오늘 문장의 소리 크리스마스 특집 나홀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김태선 문화평론가, 이영주 시인, 임구경 소설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세 분과 함께라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오늘 문장의 소리 크리스마스 특집 나홀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김태선 문학평론가, 이영주 시인, 임구경 소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추억을 들어볼까 합니다. 추억 배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가 가장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나 아니면 누가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승자도 정할 거예요, 저희가. 심사는 그냥 우리 넷이서. 제일 잘한 사람 이렇게 가리키기. 그러면 그걸 해서 이제 승자가 되시면 1분 동안 자신의 책이나 문학활동 홍보기. 열심히 안 하실 것 같은데. 꼭 이기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세 분 중에? 뭐 먼저 최악의? 최악의 크리스마스. 저는 이것도 그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지만 진짜 대학교 한 2학년 때? 2학년 때 일인 거예요. 이거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용인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2부 때 놀다가 이제 그때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빨리 갈 수 있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표를 끊었겠거니 하고 이제 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운전석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거의 잤던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원주인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 순간 근데 그때는 핸드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문명 기기가 조금 달랐던 시대라서 너무 난감하고 그다음에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공중전화를 또 이런 얘기. 지금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찾아가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울면서 전화를 했고 친구가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택시비를 내줄게. 그러니까 일단 울지 말고 택시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어쨌든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번호판이라도 기억을 해둬라. 뭐 이런 제안을 해서 전화를 끊고 이제 택시를 막 잡기 시작했는데 다 대부분 택시가 없고 그 시간에 그다음에 그때 원주 시내에 무슨 새벽까지 택시가 다니는 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있어 딱 잡았더니 서울로 가는 택시였어요. 다행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택시를 타고서 이제 그 친구 집까지 가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좀 넘게 3시간 가까이 계속 운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 분이 저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학생 그만 좀 울어. 내가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도착해서 이제 친구가 나와가지고 택시비 다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은 됐는데 그때 그렇게 원주까지 가서 인생 그때 당시에 스스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죠. 굉장히 당황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무섭고 그렇죠. 지금 같으면 별로 무서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아시다시피 문명기 20대 초반에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지금까지는 1등. 김대선 평론가님. 저는 너무 초라해지는 게 사실 크리스마스 때 언젠가부터 아무튼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크리스마스 때 가족 이외 분들하고 지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글이 운명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최악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게 네, 누구하고 만남이 없었으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우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번에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도 저 크리스마스 때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요 라고 말씀까지 드렸지만 네, 미스캐스팅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자리에 나왔네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캐스팅인 것 같아. 1등인 것 같은데?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임구성 작가님 뭐라도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 끝나신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엄밀히 따지면 저의 최악의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아까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에 얽힌 사연입니다. 제게는 산타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 친형이 있습니다. 근데 친형이 고등학교 때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품었던 거죠. 근데 꼭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고백하려 하더라고요. 맞아. 크리스마스에 고백을 해야겠다. 그 고백을 하려고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 가사를 이렇게 떠듬떠듬 외우면서 저도 근데 언뜻 이제 어깨 너머로 같이 이렇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땐 저희가 몰랐죠. 그 영어 라스트 크리스마스 가사 내용 아시나요? 내용이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당신에게 고백을 했는데 난 차였지. 그렇구나. 난 차였지. 올해는 다른 사람한테 고백할 거야. 약간 이런 좀 찌질한 그런 내용, 슬픈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모르고 우리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자 저희 형이 상대방에게 고백을 했는데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차여서 엉엉 울고 저는 울고 있는 형을 데려가서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똑같은 사람한테 또 고백을 했다가 또 차였어요. 또 데려가서 라스트 크리스마스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분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야, 크리스마스에 진짜, 네. 3년 연속으로 한 사람한테. 순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형만 만나면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리고 막 그렇게. 아이고, 저는 최고의 크리스마스인데? 저 너무 재밌었는데? 결과적으로 사귀셨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세 번 다 찰고 이제 친구로 남기로. 뭔가 애매한. 되게 재밌는데 뭔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될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근데 그 모름지기 세상의 형들이란 다 그런 걸로. 자, 그러면 1등은 누구로 할까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하나, 둘, 셋. 네. 뭐. 이거 안 보였어. 투명막을 부수면서 김태선 좋네요. 네, 김대선 평론가님 우승하셨습니다. 이거 축하드려야 되나? 최고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에서 이거 축하드려야 되나 이거? 너무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1분 동안 문학 홍보. 자신의 문학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론을 쓰다 보니까 사실 저의 문학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올해 제가 시집을 세 권인가 해설을 썼는데 그 분들 시집들이 다 잘 팔렸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호명해 주세요. 박시아 시인의 네. 시집하고 네. 안주철 시인의 시집 그리고 최근에는 임승유 시인의 시집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 1분의 시간을 또 이제 채워서. 세 권의 책을. 음. 네. 바쁘셨네요. 시인의 홍보로 쓰셨어요. 네. 정말 너무 선하신.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러블리했던 최고의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해볼까 하는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혹시? 있어요. 저는 네. 제가 30대를 맞이하는 어떤 기념으로 29의 친구랑 그리스 겨울에 여행을 갔는데 시기가 마침 일부러 연말에 맞춰서 새해를 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테네 광장, 신타그마 멋있다. 광장에서 그 크리스마스 그 시즌을 아예 보냈는데 그때 좋았던 점은 이제 아무튼 이 그리스란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또 거기서 반지의 제왕을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반지의 제왕 수입되기 전이었고 그다음에 그 영어로 아무튼 나오니까 내용은 전혀 제가 모르는 상태인데 친구가 그 책을 읽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장면은 저런 걸 거야 하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영화를 좀 인상적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약간 문화적으로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게 우리는 이제 극장을 막 아무렇게나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극장에 모였던 그 관객들이 다 이렇게 약간 파티복처럼 하고 왔던 그것도 좀 기억이 나고 러블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소한 일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전혀 소소하게 전혀 소소. 그리스에서 멋진데요? 보낸 예. 물론 또 웃긴 얘기도 되게 많지만 예쁜 것만 상상만 해도 되게 좋은 느낌이 들어요. 김대선 평론가님 어떠세요? 지어내셔도 돼요. 아니, 지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최근 10년 중에 가장 괜찮았던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딱 10년 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는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그때 당선 연락을 받았어요. 신춘문예. 최고의 또 1등이다. 아니. 이거 1등이다. 사실 이게 최악의로 넣을까 하다가 또 그럴 수도 네, 왜냐하면 이 수렁에 빠지게 한 그 전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신춘문예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일찍하죠. 네. 그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냈던 신문사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당선자들에게 연락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감일도 조금 늦거든요. 다른 데보다 가장. 그렇죠. 그 얘기 하니까 어딘지 알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서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는 아직 연락이 없길래 이번에 안 됐구나 하고 그때는 제가 조치원에서 조교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안 됐구나 하고 그 기차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잠자고 있었어. 근데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김태선 씨 맞느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뭐지 하고 들었는데 뭐 당선돼서 축하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자다가 받아서 전화를.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고네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얘기마다 그리스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전설이나 소설로만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전화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그 신문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물로 주나 봐요. 멋지다. 좋다. 임구경 작가님은 혹시 저는 가장 좋았던 기억은 되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녁이었나 밤중에 저를 깨워가지고 같이 뒷산에 올라갔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무를 직접 톱으로 베가지고 같이 둘이 이렇게 들고 내려와서 집에서 트리를 꾸몄던 기억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트리만 보면은 막 그냥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막 가슴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런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디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외국 소설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 저는 TV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 사실 잘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잘 그렇죠. 뭐 모형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저도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나무를 가져와서 드리는 것. 자, 이건 어떻게 투표를 할까요? 야. 다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전 결정했어요. 자, 하나, 둘, 셋. 2대2네요? 다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시 또 이영주 시인님, 이영주 그래요? 시인님. 네. 자, 1분 동안 홍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2021년에 또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되게 사랑 많이 부탁드려요. 더 많이 축하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더요? 제목, 뭐 제목 이런 건 아니고 시기? 전혀 그냥 시기를 그렇게 잡았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하고 아침달에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홍보를 미리 이영주 시인님의 제목 미정인 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분하게 갑자기 문학 이야기. 문학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문학 작품을 소개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먼저 이영조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 읽어주실 건가요? 제시로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 교회에서라는 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영조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등밖에 없는 존재라면 온 존재를 쓸어볼 수 있다. 우리는 왜 등을 쓸어내리면서 영혼의 앞 같은 것을 상상할까? 등을 만지면 불씨가 모여있는 것처럼 따뜻하다고 생각했어. 너는 의자에 앉아있다. 구부린 채 도영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형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등은 점점 더 깊어진다. 이렇게 하면 붉은 동그라미밖에 남질 않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형식이라는 것이 네 등에 얼굴을 묻으면서 불처럼 타오르고 무너지는 네 안으로 들어가 흩어지는 영혼 앞부분으로 번져가는데,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 알 수가 없어서 함께 불탄 것이겠지. 누군가가 내 등에 기름을 흘린다. 몸을 구부리고 눈물을 흘리면 오래 묵은 기름 냄새가 난다. 어른은 죽는다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겠지. 이런 기도문을 쓰고 엎드린 채 기도를 하고 있는 등을 보면 쓰러지고 싶다. 이미 불타오르고 있으니 마음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추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서로를 모르지만 뒤를 보고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무 약간 분열이 오는데요? 낭독할 때 목소리가 되게 성우 같으세요. 맞아요. 네. 진작에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이 시 잘하신다.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제가 사실은 천주교 신자지만 조금 냉담자예요. 그래서 저도요. 난 진혁 씨랑 너무 같이 좀비 영화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큰일이 있을 때 주로 가거든요. 평소에 많이 안 가더라도.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뭔가 되게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뒷모습을 보면은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외롭고 쓸쓸하게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충만해서 되게 막 벅차게 느껴진다기보다 또 왜 이렇게 사람들 뒷모습이 항상 이렇게 느껴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쓴 시인데 그게 이제 뭔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들 모여서 되게 즐겁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쓸쓸한 걸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맞아. 쓸쓸할 땐 더 쓸쓸하게. 쓸쓸할 때 행복하려고 하면 더 쓸쓸해져. 그냥 쓸쓸할 땐 더 쓸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태선 평론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텐데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는 김근희 소설가의 성탄 인사라는 짧은 소설이고요. 네.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김태선 평론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선배, 저 내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을리가 앞좌석을 툭툭 치며 인사했고 곧이어 현우 쪽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택시의 노란 불빛 아래에서 자기에게 할 인사를 고르고 있는 을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밤 가능한 말들 중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마중 나가게 될지 긴장했지만 이윽고 을리는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다 라고 인사했다. 그렇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지. 그리고 내가 5만 원은 갚는다고. 현우가 그렇게 을리의 말을 또 맺었다. 택시는 을리를 내려놓고 눈길을 달려나가는데 현우는 뭔가 이번에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기분이었다. 낭패감이 들었고 히터를 틀어도 소용없는 찬 기운 속에 혼자 갇혀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5만 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갚겠다고 하더니 을리가 계좌번호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전화번호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택시 나오니까 또 아까 읽어주신 생각도 나고. 이 부분은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게 크리스마스 때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그 이미 헤어진 두 연인이 다시 그 스승의 어떤 행사에 만나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 현우가 그 행사장에서 그 은사의 책을 팔고 있었는데 그 을리가 그때 책을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현금으로 사야 되는데 그걸 대신 갚아주는 과정에서 현우가 갚아주게 되었는데 그거를 현우가 이제 제대로 받을지 말을지 전전긍긍하는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 근데 또 현우라는 인물은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중간에 자르고 그 사람이 해야 할 마지막 부분을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가령 선배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하면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하는 부분을 똑같이 반복하거나 잘라서 자기가 먼저 말하거나 그러면서 말을 마중 나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반복해서 말할 뿐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담은 인물의 이야기인데 저도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리액션을 한다든지 혹은 받을 돈이 있음에도 쉽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든지. 어렵죠. 제가 그런 말이죠. 네. 맞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떠올라서 크리스마스지만 누구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런 어떤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것 사연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구경 작가님은 오늘 문장의 소리 크리스마스 특집을 위해서 직접 글을 쓰셨다고 하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임구경 작가님이 문장의 소리를 위해서 쓴 크리스마스 특집글. 네. 늦은 밤 누군가의 집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란 어떤 때는 로맨틱할지 몰라도 대체로는 명백한 민폐다. 내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새벽 신도들의 집을 찾아가 찬송가를 부르고
과자를 받아오는 행사를 했다. 사람들은 그 행사를 새벽송이라 불렀다. 이름부터 기묘하다. 새벽과 송이라니.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어휘가 착 달라붙어 사람들을 움직였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새벽송을 처음 돌던 그때를 잊을 수 없다. 혹시 이러다 동네 사람들이 잠에서 깨면 어쩌지? 혹은 집을 잘못 찾아왔거나 밤잠을 설친 탓에 상대방이 버럭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입만 뻥끗 걸었다. 다행히 내 망상은 기우에 그쳤다. 방금까지 잠자리에 있었을 누군가가 부수수한 잠옷차림을 하고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과자를 한알음 건넸다. 그렇게 몇 집을 돌자 자신감이 붙었다. 나는 입김을 뿜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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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그때부터였다. 내가 새벽송 중독자가 된 것은. 나는 1년 중에 크리스마스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과 줄지어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는 일은 그야말로 멋진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젠 다 틀렸다. 어른이 된 나는 더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직도 가슴이 뛰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각을 주변에도 널리 알리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상상을 한다.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면 내가 알고 지내는 누군가의 집 앞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다. 찬송가나 캐럴이 아니어도 좋다. 이를테면 섬지박이나 눈의 꽃 같은 노래도 제법 어울릴 것이다. 노래가 끝나면 잠에서 깬 그가 눈을 비비며 과자를 내준다. 그러면 나는 빨간색 꾸러미에 그것을 집어넣고는 말한다. 좋은 꿈 꾸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는 떠나는 내 뒤에 대고 손을 흔든다. 너무 한가로운 상상일까? 그래도 이만하면 나름대로 멋진 그림이 아닌가. 나는 우리 모두가 1년에 단 한 번일지라도 따뜻한 감각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길 빈다. 특별한 날에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우리 함께 새벽송 연대를 시작하자. 노래 부르고 과자를 먹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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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예, 여기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동화를 한 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걸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내용 그대로 그냥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기분 좋게 떠올리는 경험이고 기억이기도 해서 이거를 좀 남들한테 좀 영업을 하고 싶다. 남들도 이런 감각을 좀 같이 이렇게 느끼면 어떨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쓰면서 되게 새삼 다시 또 감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에 노래를 누군가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한 이 시국에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또 이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랄까 좀 희망을 한번 담아보려고 되게 짧게나마 써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장면을 정말 상상해보게 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마음을? 마음을 전하 생각나는 분. 김태선 평론가님.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가 노래 마음을 새벽송을 불러주고 싶다.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감사함을 잊고 있었던 분이 있진 않은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그럼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차차 한번 연말을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다가 저는 사실 무심한 편이라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잘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번엔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임구영 작가님은 혹시 새벽송 불러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저 뭐 사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좀 동네에 좀 있어서 동네 친구들한테 미리 얹을만 해두고 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과자 받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다음 집 가서 같이 부르고 이런 상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근데 김태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먼저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거나 막 그렇게 따뜻한 어떤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마침 또 최진영 선생님이 아까
오자마자 저한테 선물을 또 나눠주셔가지고 번호를 아무거나 뽑아보라고 하더니 또 산타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너무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몇 번 고르셨어요? 저 1번 골랐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저는 그제. 이영주 씨님은 혹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저도 약간 당황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약간 어떤 사람 뭐 영상 편지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어렵죠. 네. 그래서 잠깐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생각했는데 저 자신에게 좋다. 좋아요. 저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을 마무리를 할 시기잖아요. 되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것 하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 이렇게 하나씩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누구부터? 네, 저 먼저 할까요? 임구영 작가님. 먼저 잘못했던 거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건강을 좀 돌보지 못했다는 거. 최근에 이제 아까 뭐 식사도 잘 좀 안 챙겨 먹고 잠도 약간 불규칙적이고 무엇보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몸이 아프더라고요. 뭐 팔꿈치 막 염증 나고 발목도 염증 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데 이게 다 업보인가 싶어서 좀 나한테 좀 잘할 걸 좀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고 잘한 점은 문장님이다 형 2기를 시작했다는 거. 원래는 딱 시즌 1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동료들이랑 고민하다가 계속 해보자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또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네요. 요즘 이런 시기에 기운이 좀 처지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더 안 하게 되고 근데 억지로라도 뭘 고민하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또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너무 즐겁고 기쁘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문장님이다 형 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홍보를 네. 여러분 문장님이다 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태선 평론가님은 가장 후회되는 거는 원래 올해 안에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초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겹쳐서요. 이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고요. 반면에 좋았던 일은 물론 이 논문을 쓰는 걸 방해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문학관 일이라든가 그것 말고도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만나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올해는 보람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하시면서 학위 논문도 쓰시게 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기원합니다. 이영주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올해 1월 그러니까 12월 30일 작년 그리고 올해 1월 한 4일, 3, 4일까지 입원을 했었던 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안 좋은 그거였죠. 왜냐면 새해를 너무 이렇게 액땜으로 시작했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1년 동안 이제 그걸 꾸준히 회복했다. 이제 그것이 제일 또 좋은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결국은 건강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건강에 대한 것이 이제 생존이나 생활의 위협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엄청 생겨가지고 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건강에 대한 얘기만 엄청 많이 하는 1년이었던 거죠. 내년부터는 좀 덜 하려고. 네, 내년 더 네. 건강하시길. 그리고 임구동 작가님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뭔가 삶을 들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좋은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맞물려가는 삶을 좀 들은 것 같아서 마무리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크리스마스란 땡땡이다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거. 네. 그럼 임금 작가님. 나 이거 준비를 안 했죠. 저는 크리스마스란 새벽송이다. 좋다. 일관적이. 김수선 평론가님은? 크리스마스란
평범한 날들 중 하나이다. 그쵸. 또 일관적이에요. 역시 이렇게 확실하네요, 맥락이 있으세요. 맞아요. 일관적으로. 이영주 시인님은? 그럼 저도 맥락을 찾아서 크리스마스란 좀비 영화 보기에 좋은 음. 시즌이다. 맞아. 좀비 영화 보기 좋은 날이다. 아, 네. 막간 홍보로 킹덤 재밌어요. 어려운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뭐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해주셔도 좋고 하지 못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구영 작가님. 생각해보니까 저만 아까 그 최고의 에피소드 여기서 1등을 못해서 제 홍보를 못했네요. 내년 상반기에 짧은 단편집이 나옵니다. 열심히 마감 중이니까 한번 생각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임구영 작가님의 짧은 단편집 기대해 주세요. 아니 나오지도 않은데. 김태선 평론가님은? 저도 제 책은 아니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자 홍사영 문학관하고 함께 그 홍사영 선생님 예전에 만들었던 백조라는 잡지를 복간하게 되었어요. 그 책 널리 읽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실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읽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백조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영주 시인님은? 전 아까 제 책을 홍보를 했으니까 그 마무리로 최진영 작가의 이제 언니에게와 겨울방학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저는 겨울방학 그 책 중에 겨울방학이라는 작품을 읽고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얘기인데도 와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읽었어요. 훈훈하네 오늘. 따뜻하고 훈훈하고 막 약간 덥고 네, 너무 후끈후끈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끝낼게요. 하나 둘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특집 나홀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김태수 문학평론가, 이영주 시인, 임구경 소설가와 함께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정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